예술의 어원은 본래 라틴어 아르스에서 유래했고, 아르스는 법칙에 따른 합리적 제작 활동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술 또는 기능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테크닉은 테크네에서 유래된 또 다른 단어입니다. 즉 예술 그리고 기술 두 단어는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예술과 과학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술이 그 시대의 삶과 시대 정신을 담는 시대의 거울이라고 가정한다면, 테크놀로지가 모든 삶을 지배하는 오늘날 과학이 배제된 예술이란 상상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정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신 분 중에 가장 관직이 높으신 정승 벼슬아치 진행하시죠. 그 본명이신가요? 네, 본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공주도 있어요. 아 진짜? 성이 공이고 이름이 주예요. 진짜요? 정말요? 아, 공주. 심지어는 공주에 살았었어요. 공주네요.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공주 좋네요. 근데 성까지 합쳐서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인데요. 네, 그래서 정승과 공주가 자주 만났었죠. 그래요? 근데 왕자 씨 만나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왕자. TV 한번 나올 만하겠네요. 왕자와 공주. 우선 뭐 간단하게 어떤 작업 하시는지 소개를 그냥 본인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 작업이요? 네. 어쩌다가 보니까 설치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근데 처음에 미술학교 다닐 때 그럴 때는 페인터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페인팅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미술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약간 좀 사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 불만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빠지게 된 게 소세지였어요. 소세지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인데 다른 음식들은 뭐 야채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런 자연물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먹는데 소세지라는 걸 이제 인공적으로 모양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나 그런 좀 제작 과정 이런 게 약간 좀 그런 뭐 대량 생산 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 뭐 그런 것들. 저희 이제 제 개인적인 배경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로 유학을 가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그러고 나서 또 유학을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약간 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뭐 이제 그렇게 저렇게 찾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량 생산된 그런 오브제들로 빠지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이제 소세지로 시작돼서 소세지 만지작 하다가 오브제. 나중에는 차를 뜯고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 차를 분해를 하신 거예요? 네, 학교에 있을 때 한번 아직 학생일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생각은 단순하게 그냥 자동차 하면 이제 약간 좀 하이 테크놀로지 뭐 공학 기술의 결정체 뭐 그리고 그 하청 업체만 해도 뭐 수만 개가 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오브제를 한번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한번 뜯어보고 싶었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에 걸려서 분해를 했었고 손으로 일일이 그러니까 나사가 몇만 개라는데 그거를 일단은 다 풀어봤어요. 다는 아니고 하여튼 풀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학교 마당에다 쫙 펼쳐놨더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쫙 펼치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던가요? 한 200평, 300평. 아니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쫙 펴놓으면 잘 보이게 어떻게 펴놓느냐 이게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200평 정도 되는 건 채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그 차를 사실은 학교 안으로 그걸 가져오고 이런 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운전해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멀쩡한 차를 좀 하기는 아깝잖아.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분해했던 작품이 사실 저한테는 좀 많은 공부를 하게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좀 사회 구조라든가 우리 현대 사회가 얼마만큼 이렇게 좀 그 뷰로크라시화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제가 학교에다가 선생님 저 차 한 대 뜯어보고 싶어요. 그래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학장님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교장님, 학교장, 디렉터한테 저 차 한 대 뜯어보고 싶어요. 해야지 그럼. 그렇게 다 허락을 받았었는데 그 학교에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약간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학교가 시 소속이다 보니까 그 시장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시장님이 도장 꽝 찍어줘가지고 이제 차를 그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설 관리 담당하셨던 분은 제가 그거를 벌려놓기만 하고 안 치울까봐 저한테 백지수표를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백지수표 요구한 거 제가 이제 고발하면 이제 아주 그거는 큰 법을 학생한테 위반한 그렇죠. 학생한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았는지 약간 꼬리를 내렸었는데 어찌 됐든 모든 사람한테도 다 그 허락을 받았는데 그 아주 뭐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 기술직에 있는 분 한 분이 그냥 노를 하니까 모든 과정이 이게 스톱되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요즘도 이렇게 좀 작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관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된 하다못해 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혹은 또 그냥 일반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좀 갈수록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어디서 한 군데만 이렇게 잠깐 에러가 나도 전체가 서버리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몸으로 체험했던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를 들여오는 것에부터 그렇게 저한테는 좀 버거운 그런 일이었고 그걸 다 뜯어놨더니 또 너무 뭐가 그거를 뭐 그냥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부품들 이걸 가지고 뭘 만들 것인지 아니면 좀 자동차라는 오브제를 뭐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어낼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게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리도 안 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약간은 좀 그래서 그 상태로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내가지고 이렇게 뼈대만 남기면서 약간은 좀 뭐 곤충을 연상하고 뭐 어쩌고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뭐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어떤 좀 조형적인 좀 그런 변형을 했던 그걸로 일단락을 졌다가 그러다가 이게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또 차를 하나 또 부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잘랐죠. 작은 조각들로 자른 다음에 그 조각들 주위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일일이 구멍을 뚫어서 이제 케이블 타이로 다시 연결을 해서 원래 자동차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꼬매졌군요. 다시.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의 기능은 다 상실되고 이제 그 형태만 남는 그런 물성의 변화 뭐 이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또 세 번째 자동차 작품 그때는 이제 부품들이 바깥으로 뻥 튀어져 나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첫 번째 작품하고 비슷한 그런 씬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손바느질로 이제 그 모양들을 재현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작품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초창기서부터 지금 최근까지 지금 신작을 리빙 스컬프처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런 것들이 조금 리듬이 이어져 오는 약간 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서울로 오시길 잘했네요. 서울에 와서 프랑스도 가고 시골에 있었으면 달구지 분해를 했을 텐데. 아니 시골에 있었으면 미술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결정한 거라서. 네. 근데 3학년 때 결정을 해서 왜 한국에서 미대를 안 가신 것 같은데
좀 3학년 때 보통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미술분이 뭐 화실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는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인상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좀 고어 그림 보고서 이렇게 막 너무 감명받고 이렇게 약간 좀 뭐 그런 시절이 다들 없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감명 받아요. 지금은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색깔들이 그냥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얼마나 천재길래 이런 색깔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풍경이. 그리고 뭐 그냥 얼핏 생각해도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좀 뭔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외국으로 좀 더 큰 무대로 나가보고 싶다는 뭐 그런 생각들 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하고서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군대 갔다 오고 한 2년 일을 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그리고 넘어갔죠. 그러면은 유학을 가기 전에 그런 어떤 준비 같은 거는 포트폴리오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돈 버는 것만. 그래서 직장 생활도 좀 하고. 네. 그럼 가서 어학을 하고 가서 포트폴리오 그렇죠. 여기서 이런 걸 2달 정도 어학하고 가서 이제 가서 또 어학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네,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있어야 네네네. 또. 네네. 네. 원래 차를 좋아하세요? 자동차? 남자분들도 차 뭐 이름도 많이 알고 뭐 최신형 뭐 이런 거 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군대를 포병을 갔다 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 10m짜리 대포를 그 관리하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이등병 때부터 이렇게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또 팔자에 없던 기름밥을 먹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약간 좀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기계를 좀 이렇게 좀 친숙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그 포병을 갔던 게 거기서 기계를 만졌던 게 기계랄 것도 별로 없죠. 그냥 쇳덩이죠. 거기 쇳덩이를 만졌던 게 지금 신자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기계에 대한 생각들. 네네네. 그게 이제 원래 그러니까 공대 쪽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과학이라든가 이제 기초과학이라든가 이제 좀 우주에 대한 이야기,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 주워 듣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말고. 네. 공부는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주워 듣는 이야기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항상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물론 이제 중간에 로봇 청소기 개조한 뭐 작품도 있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작으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하시는 작업은 이제 또 3D? 최근 작업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예 최근 작업 뒤쪽에 이게 다음에 뭘 물어보면 되지? 우리가 뭘 물어보면 이거를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서 지금 최근 하는 거랑 저한테는 다르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전혀 뭐 다른 그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사이에 공장에서 나오는 오브제들을 활용해서 또 조형적인 어떤 설치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환경이 변하면서 시골, 서울, 프랑스 그러니까 서울하고 프랑스하고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울트라 자본주의 프랑스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한국 이런 데를 울트라 자본주의라고. 프랑스는 아직 사회주의의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를 급격하게 겪으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왜 이러지? 어차피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고 그리고 뭐 그 사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 규칙이라든가 뭐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시스템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학생 때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그 보드리아드의 그 약간 좀 소비사회라든가 장 보드리아르.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좀 그런 생각들도 좀 체계화되고 말 되게 잘하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몇 마디씩 이렇게 툭툭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조금씩 주워 들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약간 불만을 쌓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다가왔었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어떤 자연이라든가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좀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지금 신작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신작 하고 있는데요. 근데 2004년 정도부터 계속 준비해온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준비는 구상은 작년 4월부터 해서 지금 1년 만에 지금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 요런 분위기의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는 그 제가 매트릭스와 공각기동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매트릭스는 다들 금방 떠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각기동대에서는 육체를 버리고 그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그 영혼이라고 부르죠. 그런 고스트. 네네. 고스트. 그리고 저를 정말 그 열광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그 고스트 시리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영혼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전자화 시킬 수 있는 그 혼을 개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앞서갔지 생각해보면.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욕구가 강렬했어요. 이렇게 좀 일단은 매트릭스가 쫙 펼쳐지는 그 광경에서는 너무나도 질투가 났었고요. 나는 얼마나 못났기에 저런 생각 근처에도 못 갈까.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약간 자괴감도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비슷한 분위기에 그 어떤 것이든 약간 좀 작업으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근데 현실 세계에 살으셨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그러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그 공산품이라든가 오브제라든가 뭐 설치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좀 갑자기 확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 미디어 아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바로 혹은 뭐 정보라든가 뭐 지금의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왔었고 있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접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찌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그런 이제 좀 오브제 네네네 대량 생산을 떠올리게 하는 혹은 이제 좀 그런 좀 그 현대 산업 사회의 그런 시스템의 그런 부조리함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그 까딱이들 스펙타클리스 컴플렉스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까딱 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흔들흔들 하면은 그 미동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노호혼이라는 그 일본에서 개발된 그게 이제 약간 심신의 안정을 준다는 약간 기능성 그런 완구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되게 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속 맴돌다가 그 장난감이 그래서 이제 몇 개 사가지고 이제 딱 작업실에 두고서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던 도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조금씩 미동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혼자 툭 떨어진다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거의 5분 이내로 그 작품은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끝났었고요. 이제.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어떤 좀 그런 뭔가 이렇게 거대한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다들 각자 이렇게 좀 소모되면서 소모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둘 추락하는 약간 좀 소비돼 버리고 그거를 약간 좀 그 현대 사회의 그런 개인들
근데 그 작업이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공장에서 출현되는 그 오브제들을 반복해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큰 거대한 것도 있고 약간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그 조형적인 그런 설치 느낌이라서 부정적인 느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람객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런 오브제가 이렇게 좀 멋있는 어떤 형태로 변한다는 거, 막 이런 게 뭔가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딱 부정적인 사진 찍고 이렇게 막 하니까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현대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그 관객의 입장에서 여러 방면에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약간 팝스럽게 보는 보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심지어는 약간 기획자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환경적으로 그런 오브제를 구하기도 조금 수월한 편이고, 그렇게 작업의 소재로 쓰기가 괜찮은 나라죠. 근데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셨었나요? 프랑스는 좀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졸업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사실 처음 생각은 거기서 좀 활동을 하고 뭐라도 좀 돼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라도 좀 성과를 내서 들어오면 좋을 텐데 너무 암울했어요 거기가. 이게 좀 젊은 작가들한테 신경을 너무 안 써요. 그리고 젊은 작가 중에 이렇게 갑자기 미술 시내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스 얘기입니다. 미술 시내 나온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인맥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닫혀 있는 인맥주의이기 때문에 저 나온 데는 뭐 그냥 빠이빠이도 없었어요. 시설 관리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 사람 제일 무서웠어요.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다 선생님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아저씨 이름은 안 잊어버려요. 길 이거 막나고 아주 그냥 이름도 성도 어번이야 어번. 영화의 어번. 약간 좀 다른가? 스펠링이 좀 다르긴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것 그 사실 뭐 여건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뭐 언어적인 거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적인 그런 베이스의 차이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원하는 거는 그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어떤 좀 내가 살아왔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 싶은 것 같고 졸업하기 바로 전에 졸업하고 나선가 그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들어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보고서 훨씬 더 이렇게 좀 다이내믹한 그런 분위기를 보고서 이제 바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들어올 거를.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들어왔더니 이제 좀 제목도 되게 좀 수다스러워지고 이제 뭔가 생각의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는 것, 이제 좀 뭔가 좀 작가로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기보다도 그 수월해짐을 통한 그 탄탄해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것도 뭔가 이렇게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들, 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겉도는 듯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좀 어떤 뭐 세미나가 됐든 뭐 포럼이 됐든 어떤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다른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주무를 수 있고 쉽게 다룰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들어와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유럽 쪽하고 저희 쪽하고 굉장히 좀 다르다 보니까 또 어떤 작가가 오브제를 선정을 해서 그걸로 작업을 했을 때도 그 느끼는 공감대 같은 게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작업 중에 뭐 이제 그 뭐 사과 뭐 과일 상자
이렇게 쌓는다던가 뭐 아니면 그 멀티탭 같은 거를 네, 뭐 네, 해가지고 네, 네. 뭐 이렇게 조형적으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좀 느끼는 감정들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설명을 깊이 안 해도. 아무래도. 네, 많이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또 미술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작업이 이렇게 감성적인 그런 것들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생활하면서 그 생활에서 오는 그 생활의 경험에서 오는 환경들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녹아드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그 환경의 변화는 아무래도 좀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작품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뭐 상여 같은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좀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신작도 제 생각에는 네. 계속 있었으면 그쪽으로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전파가 좀 느리잖아요. 유럽 쪽이 뭐. 네, 그것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있어요. 사실 한국이 보면은 이렇게 미디어적인 거라든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융복합이라든가 뭐 약간 좀 그런 쪽에 전자 쪽 이런 쪽에 지원금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프로젝트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좀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기반을 다져놓은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같은 분야에서도 어떤 섹터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뭘 내세울 수 있을까? 약간 요 부분에서 요 차별성 차원에서 그 융복함이나 미디어 쪽에 상당히 좀 그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좀 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인터넷을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골목 다 지저분하게 저렇게 무리하게 저렇게 깔아놓은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실은 그 거대한 그 조직망 전선 조직망과 그 다음에 그 비싼 비싼 통화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작은 성과지만 어쨌든 성과들이 조금씩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에서 작업하는 것과 프랑스에서 작업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프랑스에서는 또 같은 미디어 아트를 하더라도 진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프랑스에서 오자마자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프랑스에서 공부만 하다 또 왔으면 이쪽에서 또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활동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이렇게 공모요. 아니 몇 년도에 오셨어요? 2007년이요. 딱 오자마자. 그래도 그때는 공모가 많이 이제 시작하고 활성화돼 있는 시기에 이렇게 허파에 바람 들던 시절. 그래도 뭐 신진 작가들한테는 뭐 그때가 가장 좋았죠. 맞아요. 2000년대. 그 당시에는 뭐 그리고 이제 공모해가지고 여기 어디 이렇게 대고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또 발판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그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알려지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청소기? 네. 예, 그 작품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잡지나 모형 지폐 같은 걸 빨아들이고 다시 내뿜고. 네네네. 그거 하면서 또 뭐 잠깐 인터뷰 들었는데. 네. 어디 공대 과학자님들하고 뭐 네네네. 협업했다고. 그렇죠. 그 지금도 계속 그 협업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검다리 논 거예요? 아니 이거 넘어가려고. 수줍게 들어오시네요. 맞나 싶어서. 아니 그게 좀 계기가 됐나요? 그 청소기 작품이? 그 리듬을 탄 것 중에 그나마 이게 좀 그 신작 지금 리빙 스컬프처 바로 전에 약간 좀 그나마 좀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 나는 그 테크놀로지 느낌 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그냥 단순했어요. 그냥 이렇게 좀 그 로봇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건 기능만 있는데 그 기능은 이제 빨아들인 걸 내뿜어 버리게.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깔린 그 종이 조각들은 이제 뭐
패션 잡지라든가 이제 가짜 돈이라든가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도 신문지라든가 해서 이제 소비 중심 사회를 대변할 만한 그런 조각들을 이렇게 계속 의미 없이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씬을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그 생각을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뭐 솔직히 과학자면 과학자 아니라 저 엔지니어면 네. 엔지니어면 그 정도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죠. 이제 광운대 로봇 공학과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래도 로봇 청소기니까 로봇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 연락처를 따고 교수님께 정중하게 전화를 드리고 메일로 그런 아이디어 요거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웬걸 흔쾌하게 예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워낙에 그 융복합에 그래서 예술로봇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 하셨을 정도로 그 광운대 김진호 교수님인데 번호 잘 땄네요. 네, 훌륭한 분. 그러니까 저 조교가 이제 이렇게 연락을 준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거의 처음이었죠. 제가 제 작품의 그거를 이제 좀 중요 포인트를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엔지니어가. 근데 그 작품 완성된 거를 그러니까 그 성속이 완성된 거를 전시 바로 전날 받았어요. 아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게? 아니, 이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이제 그 개발 과정이란 걸 거쳐야 돼요. 지금도 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좀 조금이라도 약간 좀 그 테크놀로지 비스무리한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개발 과정은 항상 거쳐야 돼요. 예,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이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예상을 못 하고 있었다가 이게 그 완성되는 시기가 점점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쓴다든가 이렇게 날리는 게 너무 이렇게 안 나온다든가. 그 중에서도 현대 그 과학기술, 공학기술의 최첨단에서 각 분야에서요. 각기 다른 그 공학 분야에서 최첨단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배터리. 이게 배터리가 좀 적당한 거, 큰 거를 이게 힘 센 거를 하려면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얘가 감당을 못 해내. 힘이 좋아하니까 얘가.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이렇게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좀 줄이자니 힘이 약해져가지고 모터가 약해지고 다른 기능들을 추가를 못하고 처음 겪었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그 배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가장 뭐랄까 좀 그래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어요. 무슨 저승사자 같아 이렇게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다른 거 다 개발됐는데 배터리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로봇 같은 경우 아바타에 나온 로봇 있죠. 거의 비슷하게 꽤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페이스북에 많이 돌던데 그 사람의 근육 이게 섬유질이잖아요. 이거를 재현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굽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까지 다 개발이 됐는데 배터리 코드 꽂아야 돼. 그러구나. 지금 개발된 로봇들은 코드 안 꽂으면 가벼운 것들을 아무리 가벼운 것들이라도 한 10분 이상 못 가요. 그럼 전기가 없으면 안 되네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뭐 그거를 지금 태양광으로 그걸 걔네를 교체한다는 건 지금 되지 않는 말이야. 그러면 그 과학자들은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는 걸 원치 않겠네.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거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지구청소기 원자력을 넣을 거야? 에너지 하니까. 원자력이 로봇에 에너지원을 주는 거는 거기 아이언맨. 맥한더 V 뭐. 근데 그 암을 어떻게 막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그거 말고는 그 원자력하고 이렇게 그 다른 거하고는 다른 쪽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원자력도 상당히 좀 주먹구구식이어가지고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과 뭐 또 새로운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또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요즘 추세가 다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엔지니어들 쪽에서 공부 쪽에서 예술 쪽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아 진짜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예술가의 작품에 필요한 기술력을 그냥 제공한 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협업이 안 돼요. 예, 협업이 안 돼. 그 융복합도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접목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또 카이스트 대전의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레지던시를 하고 싶어 하세요. 대학원도 있잖아요. 그 문화대학원. 그렇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그쪽에 선생님들이 바쁜 선생님들이 붙을 수는 없고 이제 대학원생들 이런 적어도 대학원 이상 된 애들이 이제 붙어야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붙여주고 싶어도 희망자가 없대요. 희망 학생이. 왜냐하면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성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학생한테는. 네. 근데 자기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희망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그 융복합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다른 작가분한테 그런 과학자들하고 예술가들하고 같이 이제 결합돼서 프로젝트를 하는 사례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예술가들 위주로 되면 테크니션이 되고 상대편이 아니면 그분들에게 그렇다고 예술을 하라고 갑자기 퍼포먼스를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던가 막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디어 아트 작가분들 중에 공대 출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제 방향은 예술 쪽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팀렉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체험관 스타일로 가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 말하니까 알겠다. 왜냐하면 지원이 그쪽에서부터 밖에 안 붙어요. 곧 죽어도 수익성 말고는 어린이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네네네. 대중들한테 좀 관심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거기서 빠지게 되면 다 비슷비슷한 걸 하게 되죠. 맞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술이 이렇게 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좀 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작가들한테 미술 작가들이 이렇게 좀 뭐 미디어적인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서 고용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게 부탁드릴 분들은 있어요. 아주 적은 돈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좀 인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 쪽의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거를 갖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매번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매번 그 코딩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번 뭔가를 새로 해야 돼요. 회로도 만들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일이 많은데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인력이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굉장히 시각적인 작업 활동에서 갑자기 사실은 굉장히 눈 안 보이는 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건 지금 하는 거는 좀 시각적으로 약하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좀 전환된. 근데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신작이 아직 왜냐하면 그 전에는 프린팅이 아직 한 달이 밀려 있어요. 스케일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시각적으로 우선 딱 누구나 봤을 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어떤 뭔가 새로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 저? 징검다리 건너보겠습니다. 그럼 뭐 궁금한데 들어볼까요? 그런 멘트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얌전하시네요, 다들. 자,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신작은 드디어 신작 얘기입니다. 리빙 스컬프처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래서 리빙 살아있는 스컬프처, 뭐 움직이는 스컬프처가 아니라
그 리빙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생명과 정보 그리고 이제 비물질에서 물질로, 물질에서 비물질로 뭐 이런 그 전환되는 것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 식물이 있어요. 첫 번째 작품은 식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물이나 사람, 제맥박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걸로도 이제 확장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식물의 생육 환경과 생육 상태, 다시 말해서 온습도, 뭐 UV, 태양광, 그 다음에 그 초록 이파리의 크기, 이파리의 초록 전체 그 식물의 크기, 뭐 이런 것들, 엽록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 시켜요. 센서를 통해서. 이제 센서가 이제 매일 얘네들이 이제 센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센서가 센싱을 하면은 그게 이제 수치로 끊임없이 들어와요. 뭐 578, 579, 570, 뭐 56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개의 그 수치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 수치들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 수치들을 가지고 입체 조형을 할 수 있는 센서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센서 시리얼 값, 센서 값이 그 조형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그 조형이 매일 들어오는 센서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만들어지는 그 조형이 다 다르게 됩니다. 부피가 다 바뀌겠네요. 조금씩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만들어지는 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매일 3D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이제 계속해서 갖다 이어 붙여가면서 이제 전체 그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식물 하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프린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료는 뭘로 하세요? 프린팅하는 필라멘트. 필라멘트라고요. 그게 요새 뭐 되게 많더라고. 목재도 있고 하니까. 네, 맞아요. ABS 쪽으로 하면 그게 있는데 약간 좀 필라멘트가 이제 크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BS가 있고 이제 PLA가 있는데 ABS는 석유 화합물이고요. PLA는 전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그 작업하는 데가 이제 약간 좀 그 실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PLA를 쓰고 있고 왜냐면 ABS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PLA가 물에 녹거나 이제 썩거나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썩으려면 이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게 변형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입자가. 습도나 뭐 이런 거. 네네네. 전분이다. 그 전분으로 만든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좀 제 작품에 좀 맞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첫 번째 작품을 이제 그 식물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조각 작품을 만든다. 요 포맷인데 요 프로세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한 9번째 것까지 지금 변화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동물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 이어질 거예요. 시리즈가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 또 다른 재료들을 이제 좀 더 하긴 하겠죠. 그러면 한 그 식물 예를 들면 하나의 식물을 가지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식물이 계속 이제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 수십 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피하고요. 1년 만에 죽는 거. 네.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생육 기간이 제일 좀 짧은 그 70일에서 90일 정도 되는 강낭콩을 지금. 뭐 그럼 식물 끝나고 동물도 하신다는데. 그럼 동물은 하루살이 같은 걸 하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살이 말고 네. 모기. 모기요. 곤충을 먼저 농담한 하고. 건데. 설마 하루살이 고향 친구라서. 아니 왜냐하면 정읍에 텔레파시. 정읍에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발육이 빠른 그런 다들 동물을 선택해야겠네요. 곤충은 우선 또 동물보다는 좀 짧잖아요. 수명이. 그 대를 이어서 초파리 같은 걸로. 아니 이제 첫 번째 작품이 그러니까 생육 기간을 전체를 한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모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는 모기채 때문에 그래요. 그 전기로 죽는 거. 그건 생명이 죽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죽는 순간에 전류 변화가 생겨요. 그거 재밌다. 그 전류 변화가 데이터로. 전류 변화가 이제 작품을 이렇게
펑 하고 만들어내게 돼요. 그럼 살아있을 동안이 아니라 죽을 때 순간에. 그렇죠. 이게 저는 근데 이제 그 짧은 순간을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숫자로 남아요. 공대생이 피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안 떠올리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정말 그런 건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과학 실험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 실험으로 끝나는 작품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결과물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리빙 스컬프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구와 이제 뭐 직육면체 혹은 조금 변형된 형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 거는 약간 좀 그 부분은 약간 좀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구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날스러운 것을 좀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그 구 형태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네. 어떤 애는 옆으로 가 있고 어떤 애는 좀 크기가 다르고 어떤 거는 갑자기 직육면체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센서 값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식물 주변에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직육면체가 이렇게 폴록 튀어나온다든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누가 있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그 식물은 우선 스스로 막 어디로 도망가거나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물이나 사람으로 갔을 때는 움직임이라는 정하시겠죠. 잡아와야죠. 네. 아니면 따라가야죠. 그래서 아니면 몸에다가 붙여놓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 몸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몸을 지금 저거 그 스마트폰 그 워치 있죠. 그것만 달아도 그 수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치 얻는 게 이 여기 맥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어떤 전체 그 움직임의 외형적인 데이터나 뭐 이런 거 복합적인 것들 중에 어떤 특정한 가능성이 있는 그 데이터를 측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자 원래 조금 더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조금 더 그 궁금증을 조금 더 풀어드리려면은 그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 네. 너무 늦었어. 편집을 하죠. 괜찮아. 동기는 혹시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되니까. 네, 우리 그 저기 지원금에 익숙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는 사업 동기가 있어야 되고 사업 취지,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사업 내용. 달달달 오셨네. 성과요. 성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뭐 이런 거. 이제 아까 좀 초반으로 이렇게 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좀 지금 신작이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작업이었다고 그런 게 이게 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암흑 물질이라는 거는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청 비어 있지 않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거는 이제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암흑 물질. 그래서 이름이 암흑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려면 진짜 그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돌 수가 없죠. 인력 장력이 생길 수가 없죠. 이렇게 멀어지겠죠. 지구는 반드시 어떤 물질로.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공기에서 이렇게 저어보면 공기가 느껴지듯이, 그러니까 뭔가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 암흑 물질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거는 사실 좀 그 어떤 이론이나 그런 걸로 아직 돼 있지는 않고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인터넷에서 주워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찾았는데 우주 공간이 수많은 정보의 흐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딱 이렇게 그 문구를 딱 이렇게 보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를 팍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에 이게 당연히 정보가 흐름이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든 밀고 당기든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중심점이 있고 그 바깥 그 중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물질들이 쌓여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그 법칙들이 최소 단위의 그런 우리 힉스 입자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의 교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생각 자체가. 그러면서 이렇게 감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다가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것도 사람이든 뭐 식물이든 뭐 동물이든 나고 죽음이 어떤 그런 정보의 연속의 그런 그냥 한 일부분이지 않을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유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DNA라는 걸 이렇게 전해지는 게 사실 전대에서 후대에 똑같은 얼굴이 전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떠올리게 됐었고 생명이라는 거를 약간 좀 그런 정보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화 시킨 걸로 전혀 다른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싹 되네요. 네네. 동기 질문하기 너무 잘했다. 근데 그 어떤 정보의 어떤 흐름으로 모든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교감 막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꼭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약간 비논리적인 동양사상적으로 막 그런 어떤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철학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근데 그런 쪽으로도 관심은 많아요. 풍수질이나 이런 것도 관심은 많은데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트릭스와 공각기동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이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센서링 작업 이후에 그렇게 3D 프린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또 그런 프로세스 자체도 이렇게 시도된 적이 없던 것이라서 그러니까 좀 미개척 분야를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간다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반대로 과학자들한테 굉장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딩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만 해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작품을 위해서 제가 지금 미디어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 코딩이라는 게 그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을 배워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마디 하셨어. 근데 그 공각기동대 그게 그 95년 6년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그 애니메이션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저 모뎀 쓰고 있었어요. 그 접속 영어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전화하는 거. 0144 그런 시대에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 명대사 있잖아요. 명대사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마지막에 그 소녀의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독고에 입국하시라. 무슨 뜻이에요? 네트와 보다이다와 어디로 갈까? 네트는 방대하다 이러면서 그 영화가 끝나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말하는 네트를 그때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렇지.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던. 근데 지금 저기 뭐 정순 작가분이 말씀하시는 우주의 수많은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네, 그런데 이제 약간은 우주 쪽으로 한동안은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지금 그 소령이 그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뇌 그 정보를 이게 컴퓨터에 이렇게 옮기는 이게 좀 연결하는. 지금 이제 그거 이제 시작한다고. 그거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생체 뇌에다가 연결하는 연결하는 시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다들 뭐 미루고 있었나 본데 지금 근데 이제 또 그 기술이 생각보다 기술 쪽은 테크놀로지 쪽은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네, 우리가 평상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그 전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경제 구조까지도 지금 다 바꿔놓고 있거든요. 조금 그 충격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그 우리가 지금 결국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살아가는 사회에 그런 어떤 특정한 한 분야가 약간 언밸런스하게 발달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아주 좋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태어나자마자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핸드폰이 당연히 있었던 걸 경험한 세대들은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겠죠. 하지만 이미 반 이상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하늘 나는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에 따라서 누구는 향유할 수 있고 누구는 못 하고 약간 이런 문제도.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잠시뿐인 거죠. 기술력은 공유됩니다. 아니 근데 급속도로. 무서운 건 그건 약간 그거 같아. 옛날에 청동기 시대 때 철기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거기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생각보다 큰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아요. 약간 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테크놀로지 이 개발에 의한 지금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 일반 사람들은 사물 인터넷 그러면은 얘기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경제 구조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미.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서서히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생각보다 갑자기 확 그게 그냥 갑자기 확 일상생활에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는 아니 거죠. 근데 제 저는 지금 뭐 어떤 그 오브제를 어떤 편리하게 활용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그 자동차가 더 편리하게 쉽게 운전을 안 해도 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크게 큰 충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생명 연장인 거예요. 결국 사람이 우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쵸. 예, 그거가 거의 뭐 어떤 쪽에서는 뭐 거의 가능하다. 뭐 그래서 50년 뭐 이렇게 더 늘릴 수 있다.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우리가 이미 접했지만 현실에서 만약에 그거가 이루어진다면 연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포가 죽는 이게 좀 그 저도 살짝 주워 들은 거라 이렇게 노화되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세포는 어차피 계속 태어나고 계속 죽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꺾이는 그게 있대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정보에 관련된 거니까 그 정확한 정보만 알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정보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값을 근데 나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머지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저기 어디 시골 같은데 약간 게릴라처럼 살다가 죽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그 어떤 메인 그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약간 이상한 풀죽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레지스탕스. 글쎄 저는 느끼기에는 아직 우리 세대에서는 왜 난 될 것 같아. 국민연금 욕하면서 사는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배터리가 꽉 차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태양열도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발전했는데 아직은 힘이 안 세요. 아니, 근데 그 발전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잖아요. 점점점. 과거에 한 단계 넘어왔을 때 그 어떤 시간과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은 상태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럼 돈 벌어야 하나? 배터리 그 기술이 그러니까 리튬이니 뭐니 막 기존의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 그렇죠. 물에서 기름으로 바꾸고 이런 거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에서 그 완전히 연금술사 금 만드는 거랑 똑같은 날아다니는 건 이미 뭐 가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 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배터리 때문에 안 돼요 아직은. 핸드폰도 터진 세상에 배터리 때문에.
안 돼 아직. 아니 근데 협업할 때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누가고요? 그 과학자나 뭐 다른 얼마나 잘해줘야 되는데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돈으로 그걸 해주는 건데 그 사람이 못해 먹겠다고 막 그건 안 된다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말을 잘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이제 이제 또 그거는 이제 그냥 너무 일로만 대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틈 나는 대로 이렇게 다른 얘기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이랑 그 이전의 작업이랑 그 이전의 작업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이잖아요. 누구의 딱히 굉장히 뭐 큰 잠깐의 도움은 필요했었지만 지속적인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었는데 혼자서 하는 게 좀 속 편하고 좋죠. 속 편하고 좋은데 네. 상황에 따라서 가는 거고 제가 이제 제 작품 중에 우는 남자라고 8채널의 그 모니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잡다구리한 거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영상 찍어주는 친구 따로 있었고 그리고 그 모니터 기술자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석고 조각 저거 맡아준 저 조속과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있었나 누가? 그리고 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 제작 기간에 제가 한 거는 스케치와 미팅들이었어요. 미팅들이니까 약간 그게 저는 이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좀 영화 감독 같은 약간 역할.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들기는 한 3배는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차라리 혼자서 하는 것보다. 네. 저는 이 최신 작업 넘어오면서 획일성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냥 키워드가, 키워드가 우주 정보 나오면서 조금 얘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작업 내용이.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긴 하죠. 13년, 4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변화가 그때 그 만들었던 작품이 있어요. 그냥 문구예요. 작품이. 그래가지고 샤운드 꺄다브라고 그러니까 그 시체 들판이라는 그 문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상상했던 건 뭐냐면 이데올로기 시대까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모던한 시대까지 우리가 이제 겪어봤는데 이제 이게 막 무슨 진격의 거인처럼 이렇게 좀 그 거대한 이렇게 덩어리들 있잖아요. 뭐 건축물들도 다 거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 썩어가는 시체가 이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 그 악취를 풍기면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그 모더니즘의 썩어가는 모더니즘의 그런 모더니즘을 약간 좀 그 시체 들판으로 이렇게 좀 그 비유를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대안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뭔가 실험은 계속돼야 되지 않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원조 타령, FM 타령. 원래 괜찮은 게 진짜 정답이 저쪽에 있어. 우리가 저 정답을 따라가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 돼. 보고 배우고 막 열심히 해야 돼. 아니에요. 많이 따라잡았어요. 많이 따라잡고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고 이제 그냥 자기 거 해도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고 뭔가 이렇게 결과 그렇죠. 짠 하고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우리는 이제 상상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좀 더 집중을 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집요하게 뭔가를 하고 나면 뭔가 몇 년 후에 저희가 짠! 올해요, 올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남았네요. 8월에 대만에서 개인전이 있기 때문에 대만까지 저희가 갈 수가 없어서 올해는 내년쯤으로 그럼. 국내에도 전시 계획이 없어요. 개인전이 다 해외 개인전만. 인기 작가네요.
말 부러워 그냥 정읍사람이. 아주 대만에 레지던시도 가니까. 그럼 언제 근처 놀러 오시는 분, 제가 놀러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어느 정도 기간 7, 8, 9요. 7, 8, 9. 그러면 폭풍이 오는 시기죠. 장마지고 막 무서운 시기네. 태풍이 없는 날은 떼약볕에 습하고 막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여름이나 거기 여름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겠네. 뭐 오늘의 공식 질문. 공식 질문. 공식 질문. 정승에게 소세지란? 다른 걸로 할까요? 가장 친숙한 맥주 안주죠. 맥주를 끊어야 되는데. 맥주 좋아. 요즘에 집에서 너무 자주 마셔서요. 좀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 소세지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소세지 하면은 뭐 나의 작업의 시작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걸 굳이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뭐 다른 걸로 해야겠다. 이거 안 걸려 들어가지고. 정승에게 시설 관리자란? 본의 아니게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 이후에 공무원들을 대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법을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걸 프랑스에서 배워오셨네. 아무튼 저희 그 3D 작업 3D 작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읍 최고의 출신 작가 정승 작가랑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